네, 투자의 정석 2부의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2부에도 저희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풀어보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도 좀 잡아보는 시간들 저희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목 상담을 저희가 주로 하는 만큼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이 고민 해결할 수 있을지 참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전화 열려 있습니다. 그 번호 아시죠? 01786-1022, 1023 이렇게 두 채널 열려 있고요. 문자도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013-3366-8200번으로 그러니까 전화도 좋고요. 문자도 좋습니다. 자, 여러 창구 열어놓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먼저 화면으로 어떻게 저희 종목 상담 요청하면 되는지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2부의 시간 어떤 분과 이 자리, 이 시간 함께 할지 궁금하시죠?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이재상 어드바이저 모실게요.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꿀 같은 휴일에 설 연휴 마지막 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소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소중한 말씀 들어봐야죠. 먼저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께 같은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종이나 테마를 좋게 보시는지, 어디에 눈길 줘야 되는지 그에 대한 조언을 여쭤볼 텐데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어디를 보면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포인트 짚어주세요. 그러게요. 2020년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힘드시다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네. 12월 달에 그렇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1월 효과를 기대하자. 그 이제 종목 장세가 온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예, 그래도 뭐 운이 좋았는지 그게 적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1월 장세 기대하자고 했는데 네. 저희 매일 같이 호흡을 또 맞추는데 네. 그때 왔다 또 오 하면 정말 1월 장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네. 기대감은 높아지는 그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시장 이제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그 패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는 건데 왜 1월 달 종목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우리 개인 투자자께 정말 수익 내기 좋은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주도하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컨텐츠, 그다음에 로봇, AI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결국 가야 할 길이다. 패러다임을 선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서 트렌드를 보게 되면 2차 전지에서 특히 이제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는 컨텐츠라든가 로봇,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좋은 수익을 드렸죠. 다음에 무엇일까?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건 제가 이따 좀 이때 말미에 좀 남겨놓을 거예요. 네. 시장 전체를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는 제가 방송마다 참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겁니다. 일본 그 웹툰 만화 제2의 귀멸의 칼날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2의 귀멸의 칼날을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웹소설, 웹툰, 그 다음에 미디어 영상화, 그러면서 OTT라든가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굿즈라든가 게임까지 가면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될 겁니다. 이제 로봇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결국 스마트 팩토리가 증가하고 있고 노동 주체가 변화하고 있죠.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AI 지능하고 효율성까지 가미된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뭐 당연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가가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이제 좋은 시세를 내는 거죠. 특히 이제 로봇 투자 현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이미 TFT를 격상을 했습니다.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고, 그 다음에 협동 로봇 개발업체, 요즘 핫한 게 바로 레인 로보틱스죠. 네. 590억 투자를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아주 이제 뭐 그냥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 LG전자도 로보스트라든가 로보티즈 이런 데 실질적으로 지분을 투자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빙이라든가 배송, 그다음에 안내 로봇 등 클로이 상용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 테네시 공장 자동화율이 63%에 이르고 있다. 또 현대차 같은 데도 보스턴 다이내믹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그런 업종,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때 이제 1월 초말 에도 잘 모르셨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1월 달 우리가 이런 효과를 누리는데 12월 달에 조정을 받았을 때 코스닥이 상승하는 확률이 90%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바로 뭐가 될 것이냐? 성장주가 될 것이다. 특히 낙폭 성장주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게 되면 이게 12월 달까지 굉장히 횡보하고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삼성 투자를 몸에 털면서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시세를 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로보스타가 있습니다.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LG전자에서 투자한 그런 회사가 되는데 제가 밤방송에서 이제 로보스타 덜 오른 종목을 보시자라고 해서 바로 이 자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로보스타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는 뭐 잘 아시겠지만 챗 GPT 그 부상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다 그런 거니까 이제 로봇을 참 AI를 보게 되면 음성 인식이 있고 의료 AI가 있고 영상도 있고 또 번역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음성 인식에서는 셀바스 AI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의료에서는 루닛이라든가 뷰노, 그다음에 영상에서는 알차라, 핀텔, 이거 반도체 관련도 되죠. 그다음에 또 이제 번역에서는 플리토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마디마디 맥점 공략에서 이제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루닛은 바로 암을 진단하는 루닛 인사이트하고 그다음에 또 암을 치료하는 그 루닛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라이센스 아웃까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또 음성인수에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저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보셨다시피 삼성에서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렇게 투자해서 주가가 급등 나왔거든요. AI에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바로 대장입니다. 왜 그러냐? SK텔레콤에서 이미 이 회사 CTO를 영입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국항공우주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결국 SK텔레콤은 앞으로 AI를 안 할 수가 없죠. 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주목하는 건 다음은 뭐냐?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율주행하고 그동안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 쪽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폐배터리 시작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패러다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 보세요. 2차 전지가 이제 양극재, 음극재 시작해서 거기 첨가제까지 리튬까지 한 바퀴 큰 시세를 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2017년부터 이제 그 전기차를 만들고 보통 이제 우리 그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보통 7에서 한 10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폐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를 만들 때 결국 광물로 만들어요. 광물의 특징이 뭐냐면 편제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제한적인 나라에 매장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상 이제 막 시장 진입기에 도래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먼저 시작했죠. 재활용 법안 발의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매년 약 40%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2년 3억 달러에서 24년에는 574억 달러까지 아주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저는 폐배터리를 한번 볼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디 지나가다가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전기차는 폐배터리를 남긴다고 하던데, 자, 그 사이클이 왔으니까 이 포인트도 염두에 두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세상 위원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정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2023입니다. 올해 어떤 업종 주목해서 보시는지 알려주시죠. 작년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갔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AI 쪽이 굉장히 핫한 부분이 됐고 그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순환매 가정 중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섹터 이외에도 순환매 가정에서 올라오는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그런 섹터들이 되게 이제 저점에 있는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제약 쪽 이런 쪽의 섹터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아직도 겪고 있고 이런 쪽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거의 민감하지 않은 그런 엔터 게임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게임 쪽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중국의 판호가 개방된 덕분에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활발하게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2016년도에 국내 게임의 판호가 발급이 중단되고서 지금 거의 6년가량의 어느 정도 그 조정기를 많이 거쳤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판호를 거치면서 최근에 이제 판호를 받기 시작했는데, 당장 이제 3종의 판호를 받은 이제 넷마블이 있습니다. 넷마블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 자, 넷마블의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넷마블이 거의 바닥권에서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잠깐 반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팬데믹 때 가장 고점이 얼마냐면 20만 4천 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4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5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된 상태에서 일봉상 보면은 굉장히 큰 거래량들이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말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 이후로 거의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다음은 NC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게임주인데요. 뭐 리니지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 리니지 시리즈들이 대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대만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NC소프트의 주봉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팬데믹 때 2021년도까지 상승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100만 4천 원까지 찍은 이후에 3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 내려왔고 지금 이제 현재 40만 5천 원, 45만 원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고점 부분까지 왔을 때는 굉장히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공략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미래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게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가격의 상승기에서는 가격의 승수 효과에 따라서 기대하는 이런 투기적 수요가 게임사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NFT를 적용한 이런 신규 게임이라든지 캐주얼 게임들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세븐나이츠 이런 거를 이제 구글 플레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면은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작년과의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는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이 좀 주춤한 반면에 올해 올 초부터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 과정 그 중에서도 게임주와 엔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많이 힘들었던 게임 섹터인데요.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호재성 재료에 집중해보자 라면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쭉 받아봤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될 업종, 테마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투자 판단에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메모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상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목에 관해서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저희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어떤 종목 저희가 체크해 드리면 좋을까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까지 저희 알려주실까요? 키스트 키스트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2,500원. 비중이 좀 많으실까요? 예, 어느 정도라고 저희 생각하면 될까요? 40% 정도? 예, 어, 그겁니다. 아이고, 비중이 조금 높으시고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서 좀 저도 마음이 아파요. 보유 기간이 좀 되시는 걸까요? 예, 1년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가장 궁금하신 건 여기서 최근 분위기 속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익 실현을 조금 많이 생각하시는 거죠, 시청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위원님과 연결 도와드릴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보유 기간도 기시고 비중도 높아서요. 네. 힘이 많이 예. 없으시잖아요. 힘 좀 주시는 조언 부탁드릴게요. 바로 지금 시청자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좀 중후하신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70대입니다. 예, 예.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요, 한 이제 12,500원 한 20% 정도 이제 손실이신데, 예. 사실 지금 냉정히 보게 되면요,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1월 들어서 1월 효과에서 한 좀 올라서 그렇지,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반토막 난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선생님 이거 25%는 물론 속은 아프시지만 그래도 뭐 그래도 잘 참으셨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제가 컨텐츠를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컨텐츠도 있잖아요. 다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제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좀 시트를 할 것이다. 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어떤 걸 자꾸 이제 그 캐시카우가 돼야 돼요. 근데 키스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배용준 씨가 했던 그 회사 맞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계성이 있어요. 자꾸 굿즈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박식하게 이렇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기로는 뭐 그런 그냥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워낙 이쪽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라면 여러 개 다 있잖아요. 뭐 드라마 제작하는 데라든가 또 웹툰 만드는 데가 뭐 많이 있는데 뭐 또 이렇게 뭐 케이팝 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키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 지금 서서히 그 후광 효과를 보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뭘로 보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키 맞추기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12,000원대 되면은요. 그 위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뭐냐면, 저항도 크고, 예, 별로 이렇게 크게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9,000원 이탈하게 되면 좀 일찍부터 매도하시고요. 상승할 때 12,000원에서 매수 가격 정도에서는 비중이 또 많으시잖아요. 하고 좀 매도하시고 여기에도 대장주가 있어요. 예, 대장주 같은 거, 그러니까 쌈지 엔터 같은 거 정말 수익 잘 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좀 여기서 매수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혹시 제가 뭐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면 그런 대장주 한번 제가 선보일게요. 우리 방송 보시면은 좀 일정 부분 오를 때 물량 축소하는 전략이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좀 저도요. 높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의견과 함께 약간 조금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해보자. 예, 예, 예.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힘내서 저희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어떤 종목 고민 저희가 오늘 좀 해결에 나서보면 좋을까요? 예,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요. 매수가와 함께 비중도 저희 들어볼까요? 예, 24,800원에 10%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은 높지 않으신데요. 일단 좋은 종목이라고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이재상 위원님과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한 2주 1월 초에 매입했습니다. 아, 1월 초에요. 네.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듯 하고요. 이제 뭐 하이트진로야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류 쪽이기 때문에 이 주류 쪽은 1월달 소비도 1월달부터 또 소비가 또 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활동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류 소비량도 훨씬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은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중이 지금 10%고 24,800원이면 아마 최근에 사신 거가 뭐 그렇게 비중이 많지도 않고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종목을 얼마나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시냐가 중요한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35,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아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다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의 강한 탄력을 받지는 않을 거고요. 예.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으로 선택하셨다면은 종목을 굉장히 잘 선택하신 거고, 아마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끌고 가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보유하셔도 된다. 35,000원까지는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으실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인사드릴 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셔서 아이고,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 제주항공 요즘 리오프닝 관심 많잖아요, 위원님. 네. 그래서 이 종목 저희 꼽아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와 비중을 보면은요, 비중은 20% 그리고 13,950원입니다. 익절을 해야 할지, 아님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지 목표가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자님의 종목인데요. 아자 하실 수 있게 이야기 좀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필명 그대로 아자아자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익절일까요? 아니면 더 욕심을 낼까요? 상당히 고수신데요. 네. 사실 저도 제주항공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던 그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위원이가 마음이 통하시는 분이네요. 글쎄요. 어쨌든 14,000원, 13,950원, 14,000원대라고 보고 지금 큰 수익 나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항공주를 볼 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에어부산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고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특화된 항공이 바로 제주항공이에요. 물론 대한항공이 메인이긴 하지만 20캡 중에서 가장 또 이익도 잘 나는 항공이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13,950원에 매수 깜짝 놀랐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굉장히 좀 매매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상승 다음에 이게 플랫폼 이 자리가 대략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한 2점 사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잘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또 잘 견디셨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과열권이에요. 약간 과열권이라고요. 주봉 보면은 이게 뭐냐면 양선이 5개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좀 좋아서 이것도 좀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어요. 단 이렇게 큰 종목들이 지금 저점 대비 100% 오르고 있거든요. 91%예요. 그러면 이 큰 종목들이 거의 쉼 없이 100% 상승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더블 상승하면 기분 좋은 말이네요. 예. 또 차이 욕구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뭐 기관들이라든가 또 메이저들은. 그래서 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건 뭐 저는 중기로 연봉 보면 금년에 저는 이거 시세 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이게 리오프닝 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 2만 원 이상도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 가지고 있다라면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요? 한 18,000-19,000원 정도에서 익절하시고, 다음에 또 눌림에서 뭐 일정 그 수준이 그냥 예를 들어서 5일이라든가 21선 그쪽 오게 되면 좀 수량을 늘려서 재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로드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한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주항공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자아자님 앞으로도 아자아자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 더 유튜브 종목 들어볼게요. 이재상 위원님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양혜원 님이 남겨주신 FNF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31,500원이고요.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40%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어요. 사실 요 홀딩스, 요 종목 홀딩스답지 않게 변동성이 워낙 커서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재상 위원님, 요 종목은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 전략을 좀 세우는 게 맞을까요? 이 11월 달, 12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네네.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적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요. 3분기 매출 자체가 1조 2,535억인데 이게 전년도 매출의 673%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403억이 나왔는데 이것도 영업이익도 638%의 성장을 했는데 이런 강한 상승을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그로 인해서 탄력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좀 1월 달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FNF 홀딩스가 의류 사업이고 원래 그 MLB에 대한 그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의류를 생산을 했는데 그로 인한 어떤 독점 판매가 굉장히 브랜드의 전략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을 맞이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모멘텀이 또 살아있죠. 중국이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쪽 매출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또 FNF 홀딩스는 그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FNF 홀딩스가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아주 희한한 뉴스가 나왔죠. FNF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는데 이 FNF 엔터테인먼트가 설립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의류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도 한 단계 다시 도약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애플 TV의 닥터 브레인을 제작한 그런 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빅토리 콘텐츠라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아마 올해는 FNF 홀딩스가 의류뿐만 아니라 엔터 쪽에서도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리오프닝 기대가 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경기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점프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 구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잡고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로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보유하는 구간이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에 이어서 전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과 연결이 될까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익도 풍성하게 꾸려가는 한 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자, 저희 어떤 종목으로 저희 새해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로보로보요.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받아볼까요? 7,630원에 20%. 알겠습니다. 로보로보 7,630원에 20%의 비중. 로봇주 하면은 조은정보위원님께서 앞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담해 주시기에 딱 좋은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도 될지 시청자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상당히 좋으시고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수익 잘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로보로보 이제 로봇 테마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교육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산업, 협동 로봇이 있고, 막 다양한 환자 돌봄이 있고 다 많이 있는데요. 뭐 수술력 로봇도 있고, 저희처럼 다빈치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인투트 설카에서 만드는. 근데 이거 교육용은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시화가 가장 많이 되는 거.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로봇도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바로 협동 로봇.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일단 뭐, 7,63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뭐 지금 손해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보통 이제 참 옥석가리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그 파급력 면에서
이 교육용 로봇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섹터보다는 상당히 좀 약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세를 많이 내려면 아까 제가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전부터 특징이 뭔가요? 코스피 지수가 10% 오를 때 보통 60에서 거의 배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로봇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로봇은 저는 뭐 이게 지금 아직도 이익도 좀 적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저도 이제 참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그냥 예 좋습니다. 무조건 들고 가세요. 좋겠는데 주식은 냉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꾸준히 상승하는데 아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다른 그런 로봇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또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항상 제한적으로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일단 이 종목은 좀 세면은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9,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9,000원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한 8,500원 내외에 거기 오게 되면 앞으로 한 10% 이상 기대 수익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일정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여기서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면서 아까 뭐 이렇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급등하기 좀 어려우니까 눈높이 낮추시면서 한 8,500원에서 세면 9,000원 정도에 그때 한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익절 가능성을 높게 챙겨주셨네요. 자, 위로 좀 상승폭 제한적이긴 하지만 8,500원 전후까지 그리고 많이 간다면 9,000원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 한 분 더 목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저희 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지 네, 매수가, 비중까지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미래 컴퍼니 28,600원에 20%예요. 28,600원이군요. 그리고 20%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힘을 더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재상 의원님과 연결 바로 해드릴 텐데요. 자, 얼만큼 기다리면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간을 좀 네네. 상세히 여쭤보세요. 일단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래컴퍼니를 아마 매수한 시점이 작년 9월 달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요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러게요. 주가의 흐름이 좋았죠. 근데 이제 네.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그 거래량이 네. 많이 터진 시점에서 차익들이 나오면서 밑으로 밀렸고 최근 들어서는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약간 반등을 한 뭐 그 정도의 상태인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장비를 연구해서 제조하고 뭐 자회사에서 터치 패널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은 3분기에 매출이 1,16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0%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74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153%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됐고 그 시점이 바로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지는 의문이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연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경기가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분야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반도체 경기가 바로 살아난다는 그런 보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실적들이 앞으로 좋아질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 종목을 매수하신 단가가 28,600원인데 그 정도 단가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5,000원이 넘기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 부근 28,000원을 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25,000원 부근이나 26,000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분할로 매도를 해서 다른 섹터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래도 대표님, 네네.
어떤 부분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아, 예. 그러면 저는 좀 손절을 할까 했는데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에서 26,000원대가 매물대기 네네.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네네. 기다렸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실을 감사합니다.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조언도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문자로도 추가적으로 빠르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 6031님이 포스코 엠텍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8,040원, 비중 10%.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조은정보위원님, 포스코 엠텍 어떡할까요? 지금 비중은 높지 않으신데 그래도 고민은 많으실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지금 조금 손해시긴 한데 그렇게 뭐 과한 손해는 아니신 것 같고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 리바운드에 나올 때가 이제 됐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포스코 엠텍은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시간상 기업 내용을 설명 안 드리고요. 일단 기술적 자리만 왜 지금 이 자리인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한번 그다음 슈팅이 나왔죠. 나오면서 한 12,000원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 노란색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앵커님 쌍바닥 이게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고주지표도 쌍바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쌍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쌍바닥보다 더 우리가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게 뭘까요? 네. 다중바닥이죠. 이게 이제 쓰리버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때서는 저는 매수하시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과열권에서는 이제 막 회자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앵커님도 다 방송하시니까 그냥 여기서 뭐 때문에 올라오고 이제 매 벗겨오고 그러시잖아요. 이때는 이거 과열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선 3개를 주고 강세 형태에 나오고 있거든요. 8,000원대 있는데 조금 이것은 수익도 내고 팔 수 있다. 한 9,000원까지 보시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에 따른 분석도 해봤습니다. 문자 하나 더 이어갈게요. 이번 문자는 이재상 위원님과 풀어가 볼 텐데요. 3383님, 한국전자인증 7,200원에 매수 15% 보유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더 사도 될까요? 물음표입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이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비중을 늘려서 단가 낮추기를 좀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금요일 중과 기준으로 5,880원짜리입니다. 어떤 조언 주실까요? 이분이 원하시는 게 이제 추가로 더 매수를 해도 네네. 되는지를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이면은 조금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애플페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토스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생체 인증을 하고 있는데 생체 인증이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의해서 조금 최근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으로 봐서는 지금은 이제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작년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해서 올라왔던 11,000원, 12,000원 부근, 그 부분까지의 어떤 상승폭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한 목표가를 한 만 원 정도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55억 정도 나왔는데 18.7%,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의 하락은 통상적인 어느 정도 조정을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년 10월 달과 지금 1월 달이 거의 이제 쌍바닥을 잡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를 한 10,000원 정도로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부담 없는 비중이요. 대개 이제 20% 이상 올라가면은 한쪽으로 비중이 쏠리게 되면은 좀 심리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기 때문에 20% 정도는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비중 늘려야 될지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유망주의 시간입니다. 유망주에 대한 고민, 어떤 종목 잡아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돌아와서 유망주 공개하도록 할게요. 요즘 방송에서 저도 많이 쓰는 단어가 옥석, 그리고
문장으로 한다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합니다라는 멘트일 것 같은데요. 자, 옥석 가리기 본격적으로 해보면서 두 분의 유망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보위원님의 옥석 가리기에서 나온 그 한 종목 유망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제작진이 상당히 짠 것 같습니다. 왜요? 아까 저는 2개 정도 하면 섹터에서 좀 좋았는데 하나만 콕 찍으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2개면은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또 계속 방송 이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송도 또 후반에 이어지니까 여기서 딱 한 종목만 콕 집어주세요. 예. 근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시간상 뭐 이렇게 또 방송 이제 네. 제작팀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섹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저는 좋게 보는 종목이 바로 세비킴입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밤방송에 들고 나가서 상장 초기부터 쌈지하고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드디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업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폐전지 재활용이 한 68%, 그다음에 폐산, 뭐 반도체에서 나오는 그 폐산 그 재활용이 한 31%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334억에 영업이익이 55억, 장사 잘했죠. 그다음에 또 LG화학에 2024년부터 10년간 전구체 복합액을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연간 1,0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 이제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한 334억이었는데 3배 정도 나오니까 실적이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저는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 신규 상장할 때 이거 될 거야. 네, 꽂힌다고 그러죠. 새내기주에 또 촉을 가지실 위원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네. 이게 됐다 해서 좀 170%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은 좀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다중 바닥을 완성하고 여기서 이제 바닥은 이제 완성했거든요. 반토막 났습니다.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이제 막 초입 끼고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거든요.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 이제 뭐 거래를 한 3일 있습니다만 양성 가능성이 엿보이고 사실 이런 종목은요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연봉이나 보실까요? 연봉에서 윗수염을 길게 늘어뜨렸거든요. 요것은 뭐 그냥 초부분이라든가 또 투자액이 작든 적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안정되게 볼 수 있다. 시초가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11만 원, 뭐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심 보여주셨고 사비캠 꼽아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가 뭐 안내도 해드리겠지만 자율주행은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네. 꼭 공개를 해주세요. 네. 자, 안내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석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앞서 유망 업종으로는 그동안 정말 웅크러들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이 안에서 유망주 올해는 있을까요? 공개해 주실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게임 회사죠. NC소프트를 가져 나왔습니다. NC소프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리니지라든지 뭐 브레드앤솔 뭐 이런 리니지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을 보면은 2조 원대 매출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5,116억으로 92.5%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런 트렌드 자체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게임주가 계속해서 트렌드가 조정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만 작년에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알령이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주가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국 판호 개방과 함께 이제 신작 기대감과 그리고 코인 시장의 반등 이런 쪽의 영향으로 인해서 NC소프트가 좀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TL을 비롯한 이제 신작 모바일 게임 4종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게임 판호 허가 리스트에는 이제 한국 게임의 7개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게임 판호가 허가가 났을 때는 더 시너지를 또 받으면서 주가는 한 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이후에 지금 6년째 못 받다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판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NC소프트가 이번에도 아마 중국발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호 발급 이후에 출시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M과 리니지 2M 그리고 리니지 W까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앞으로는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에 대략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100만 원까지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한 3분의 1 토막으로 내려온 상태고 저점을 지금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권에서 나왔을 때는 목표가를 우리가 대략 뭐 매물대까지 본다고 하면은 75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가격 전략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44만 5천에서 48만 원까지 매수를 잡으시고 손절가는 45만 원, 목표가는 57만 9천 원으로 일단 잡아드리고요. 57만 9천 원이 돌파가 됐을 때는 70만 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NC소프트라서 요거만 짧게 네. 질문을 드릴게요. NC소프트는 정말 많은 분들의 애증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그 가격대 왔을 때 정말 높은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은 비중 조절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 목표까지 좀 기다리셔도 될까요? 일단은 그 1차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하신 다음에 좀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속도와 거래량이 차이인데 속도와 거래량이 우리가 목표가까지 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거나 또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타이밍에 와서 어떤 거래량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왔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조절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의원님과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을 정말 잘 분석해 주시잖아요. 한번 호흡 맞춰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분 위원님과의 대화가 여기서 마무리라면 너무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저희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한 분씩 어떤 이야기가 담겨질 건지 짧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께서는 유망 종목을 찝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위원님 짧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근에 저도 마감 방송을 함께 하면서 쌈지엔터 더 갑니다를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SMG 엔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8시부터 시작하는 공개 방송 좀 예고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기회는요. 네. 장이 좋든 안 좋든 1년에 두세 번 꼭 와요. 작년 7월달, 10월달에 그랬고요. 금년은 왜 1월달에 기회느냐. 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이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다 본인의 선택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어떤 이제 노란톡에서 애청자분이 어떤 말씀, 저 계좌 많이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계좌 가지신 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쌈지 엔트를 잡으셔야죠. 연초부터 거의 저희가 이렇게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종목들 상한가 VI가 아주 연달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생각하고요. 그다음 계좌 힘드신 분들은 잠시 후 무방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갔으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음 추우신 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의원님도 많은 정보 지금 수집해 놓고 분석을 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복수맵의 창시자시고 그리고 막 맥점에서 더 나아간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계좌 복구 어떻게 할까요? 그 팁 공개해 주신다 그러는데 짧게 예고해 주세요. 네, 계좌 복구는 아무래도 이제 복수 매매로 우리가 바로 이제 계좌를 복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물려있는 그런 계좌들을 어떻게 이걸 복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그런 비중 조절에 실패하는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 매매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계좌를 복수해서 무언가 나의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것 같네요. 싱긋 웃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잠시 후 8시입니다. 8시에 두 분의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저희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MTN 밴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 이재상 어드바이저의 공개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투자의 정석 1부부터 지금 2부 시간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연휴의 끝자락
유쾌하게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또 상담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저희 어니트리의 방송과 함께 설 연휴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희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 이재상 어드바이저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정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도 꼭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